요즘 떠오르는 인기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유튜버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이 유튜버. 그런데 영상에서 혹시 특별한 점 발견하셨나요? 놀랍게도 이 인물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데요. 오늘은 버추얼 휴먼, 디지털 휴먼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훤칠한 키에 뛰어난 패션 감각, 서핑과 클라이밍을 취미로 즐기는 활기찬 일상. 이런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10,000명이 넘는 팔로우를 얻은 SNS 스타 로지가 충격적인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란 사실입니다. 로지는 사이더스 스튜디오 X에서 기획한 인물인데요. 171cm의 키에 양갈래로 묶은 머리 같은 겉모습은 물론이고 나이와 취미, 관심사, 심지어 MBTI 유형까지 세세하게 기획해서 구성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스스로 정체를 밝힐 때까지 넉 달 동안 누구도 로지가 가상의 인물임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기획했고 철저하게 관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루이도 가상의 인물입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여행 브이로그도 올라와 있는데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같다, 아무리 봐도 진짜 같다, 기술의 발전이 무섭단 반응입니다. 다만 루이는 로지와 달리 몸과 머리카락은 실제 인물이고 목 위로 보이는 얼굴만 가상으로 만들어내 합성을 한 겁니다. 루이를 기획한 DOB 스튜디오는 눈이 크고 코가 높은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얼굴 모습을 딥러닝한 인공지능이 실존 인물과 최대한 비슷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얼굴로 만들어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가상이라는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지와 루이 같은 만들어진 가상인물을 버추얼 휴먼,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버추얼 휴먼의 등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해외에서는 버추얼 휴먼들이 톱스타를 밀어내고 각종 브랜드의 모델을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버추얼 휴먼은 릴 미켈라입니다. 2016년 미국의 스타트업 브러드가 기획한 릴 미켈라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를 더해 모두 500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샤넬, 프라다, 겐조처럼 톱 모델들과만 작업을 한다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화보와 포스터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2017년엔 음원을 발매하기도 했고 2018년엔 타임지가 선정한 온라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 선정된 인물이 BTS, 리안나 같은 아티스트인데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 영향력은 실존 인물 못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수입도 적지 않겠죠? 릴 미켈라는 매년 한화로 환산하면 150억 원 내외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초의 버추얼 모델로 불리는 슈드는 디지털계의 슈퍼모델로 불리며 각종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KFC는 창업주 커넬 샌더스를 바탕으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메인 모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 나오고 정감 있는 웃음을 짓던 할아버지는 식스팩을 장착한 멋진 젊은이로 다시 태어났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대기업 LG전자도 김레아라는 버추얼 휴먼을 기획해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선보였는데요. LG전자는 CES를 위해 레아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LG전자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키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버추얼 휴먼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98년 최초의 사이버 가수로 아담이 등장했습니다. 아담은 당시 큰 화제를 모았었죠. 데뷔 앨범은 20만 장이나 팔렸고 각종 광고 모델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반짝 스타로 활동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로 당시에는 기술력이 좀 부족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우선 아담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 버추얼 휴먼들과 비교할 때 실제감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누가 봐도 만화 속 인물처럼 보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등장하는 30초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 대여섯 명이 2달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제 인물들과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작업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로지의 경우 이미지 하나를 제작하는데 2, 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덕분에 인스타그램에만 100개 넘는 이미지가 업로드됐고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만 가능하다고 시장이 커지는 건 아니죠. 모델이나 아티스트로 버추얼 휴먼은 장점도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음주운전 같은 사생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없고 이미지가 크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활동 장소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활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늙는 속도나 정도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영원히 늙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늙지 않는 휴먼의 이질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 주인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수십 년 동안 아기에 머물고 있는 공룡 둘리나 펭귄 뽀로로 그리고 디즈니의 수많은 캐릭터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잘 만들어진 캐릭터는 새로운 세대에겐 새롭게 또 그 이전 세대에는 추억으로 오랫동안 소비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이 자칫 포르노 영상 등으로 악용되거나 범죄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추얼 휴먼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필요하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에 넣어야 할지 이 사회의 고민이 좀 더 빠르고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버추얼 휴먼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더는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겉모습만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버추얼 휴먼이 된다 해도 그 버추얼 휴먼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